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재테크 비전 전략가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100살까지 산다면 은퇴 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 긴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연금, 아직 젊은데 뭘 하고 미루고 계시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이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형님, 누님들께 연금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18년 만에 달성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대였는데 지금은 8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은퇴 나이는 그대로인데 살아야 할 기간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로 인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죠. 이제 정말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일부 개인적 관점에서 연금이 중요한 이유. 1. 노후소득 보장의 현실. 여러분, 은퇴하는 순간 갑자기 월급이 0원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연금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노후소득 보장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월 3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은퇴하는 순간 그 300만 원이 0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는데 돈은 여전히 필요하죠. 과거를 보면 60세에 은퇴해서 70세까지 대략 10년 정도만 견디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60세에 은퇴해도 85세에서 90세까지 무려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3배가 늘어난 거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현재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월 300만 원을 쓰고 계신다면 최소 210에서 240만 원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30년 동안 매달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핵가족화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 걱정을 하는 시대잖아요. 결국 개인이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2. 장수 리스크 대응. 만약 여러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장수 리스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좋은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살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10년치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무서워요. 만약 월 200만 원씩 쓴다면 80세까지는 20년 12개월 200만 원, 총 4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90세까지 산다면 30년 12개월 200만 원 7억 2천만 원이에요. 2억 4천만 원이나 더 필요한 거죠. 개인이 모은 돈은 언젠가 바닥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은 다르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종신지급의 힘이에요. 90세까지 살든 100세까지 살든 계속 나오는 거죠. 3. 의료비 부담 완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의료비예요. 젊을 때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게 전부였는데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만성 질환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장기 요양이에요. 치매나 중풍 같은 게 생기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기도 해요. 요양원 비용만 해도 월 100에서 2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특히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비급여 항목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있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치료비 걱정은 덜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2부 사회적 관점에서 연금의 역할. 1.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연금 제도가 잘 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그 차이를 보면 정말 극명해요.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연금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면 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강력한 공적연금 시스템이 있어요. 덕분에 스웨덴의 노인층은 생활 수준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연금 제도가 미흡한 국가들을 보면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소득원이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상위권에 속해요. 이게 바로 연금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 사회적 부담 완화. 연금이 부족하면 결국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될까요? 바로 젊은 세대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연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나서서 노인 부양을 위해 더 많은 복지 예산을 투입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세금에서 나오죠. 결국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청년들이 취업 걱정, 집값 걱정으로 힘든데 거기에 노인 부양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건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이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지금은 젊은이 3,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해요. 하지만 연금 제도가 잘 마련되면 어떨까요? 노인층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국가복지 예산에 의존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세대 간 갈등도 줄어들고 젊은 세대의 부담도 줄어들어요. 3. 세대 간 형평성 보장. 젊을 때 작은 부담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큰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작은 부담을 지고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는 그동안 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죠. 이게 정말 공평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월 10만 원씩 40년 동안 연금을 넣는다고 해보세요. 총 4,800만 원을 넣는 거죠.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복리 효과와 투자 수익 때문에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20대부터 시작하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의 마법이에요.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운용되려면 청년기에 작은 부담으로 가입해서 장기간 운영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해요. 그래야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3부 경제적 관점에서 연금의 효과. 1. 소비 안정화와 경제 성장. 연금이 개인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 더 큰 그림을 봐볼까요? 연금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있거든요. 먼저 소비 촉진 효과예요. 연금이 지급되면 고령층도 계속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매달 연금이 나오면 계속 소비를 하시죠. 이게 우리 내수 시장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고령층이 소비하는 분야들을 생각해보면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여가 활동, 건강 관련 상품들. 이런 실버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을 보면 고령화가 먼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실버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연금이 뒷받침되니까 고령층도 소비할 여력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은퇴가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고. 연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흥미로워요. 언뜻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연관이 있거든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면 고령층이 일정 나이 이후에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채우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고령층은 계속 일해야 하고 젊은 층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연금이 부족하니까 고령층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지만 연금이 충분하면 고령층은 안심하고 은퇴하실 수 있고 젊은 층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일부 고령층은 파트타임이나 자발적으로 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요.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예요. 연금이 잘 되면 모든 세대가 다 좋아지는 거죠. 4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 1. 현재의 문제점. 하지만 현실은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연금이 정말 좋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요.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연금 기금 고갈이에요. 국민연금 기금이 언젠가는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출산율 저하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미래에 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모 세대 2명이 자녀 0.78명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기대 수명 연장이에요. 살아있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나는 거죠.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러면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2. 해결 방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해결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첫 번째 방법은 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령 시기도 조정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65세나 67세로 늦추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금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해요. 물론 위험 관리는 철저히 하면서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층적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함께 조합해서 노후를 보장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처럼요. 이런 혜택들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5부 개인연금 준비 실전 가이드 1. 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전 준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직장인이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거고, 공무원이시라면 공무원연금, 군인이시라면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겠죠. 국민연금이 가장 기초적인 노후소득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납입기간이에요.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현재까지의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세이고 60세까지 30년 동안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낸다면 대략 월 100에서 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충분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해요. 연금 수령 시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60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도 있고 65세나 70세까지 늦춰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재무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2. 사적연금 완벽 활용법. 공적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사적연금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적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반드시 활용해야 해요. 퇴직연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DC형, 확정 기여형이에요. 이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투자해서 큰 돈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어요. 두 번째가 DB형, 확정 급여형이에요.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넣고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회사를 옮겨도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죠. IRP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합쳐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개인연금이에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연금저장펀드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연간 400만원까지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0만원까지는 8%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안 쓰면 정말 손해예요. 3. 연금 자산 운용 전략. 연령대별로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해요. 연금 자산을 운용할 때는 나이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20-30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성장성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형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로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아요.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에 20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투자했다고 해보세요.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원금 1억 2천만 원이 약 2억 5천만 원이 돼요. 이게 바로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이에요. 40에서 50대가 되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가야 해요. 성장성 있는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을 적절히 섞는 거죠. 주식 60%, 채권 40% 이런 식으로요. 은퇴 직전인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안정성 중심으로 가야 해요. 정기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 연금 비중 확대로.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자산 배분도 필요합니다. 4. 리스크 관리. 그럼에도 핵심은 리스크 관리예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의료 및 장기 요양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신의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선 연금 수령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법 중 하나예요.
물가 상승,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금 수령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시기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법이에요. 연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최신 연금 관리 트렌드를 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연금 준비는 단순히 연금 가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양한 금융 활동을 병행해 포괄적인 재무 전략을 세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고요. 이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첫걸음이니 꼭 명심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